자, 지금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4개 소수 정당이 추석 밥상에 우리 신당 얘기를 좀 올려놓겠다라고 해서 서둘러 합당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집을 지어서 이제 뭐 기둥도 튼튼하게 다 세웠는데 오늘 기둥이 지금 한 2개쯤 뽑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총선 선거운동 지휘를 이준석 공동 대표에게 맡기기로 하는 등 4개 안을 의결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의결 직후 회의장을 퇴장해 버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정면 충돌을 했었죠. 김종민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월 9일 통합신당 합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으로 정했다. 이게 다 발표가 된 사실입니다. 명백한 이제 팩트죠. 자, 이준석에게 다 맡기자는 것은 합의 정신을 깨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준석 대표 측은 공동정책위 의장 2인과 상의해서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전결로 정책 발표를 하자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당명을 놓고 그래서 합당하기 전에 갈등이 있었던 게 이 최종 도장을 누가 갖느냐. 지난번에 새누리당 때 옥새파동도 있었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도장이 이제 찍혀야 공천장을 또 받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사단이 났습니다. 또 논란이 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 역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법적 대표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당직 임명 가능성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다. 자, 이런 방식이라면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전두환식 리더십에 이준석을 바로 비유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현길 기자 오늘 정말 급박하게 돌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예. 오전에 저희가 이제 그 개혁신당이 지금 설 연휴에 합당을 했잖아요. 새로운 미래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저희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과 합치겠다 해서 다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옮겨가고 그 이후로 뭐 저는 나가지는 않고 그냥 놔뒀는데 뭐 메시지가 전혀 없었죠. 당연히. 이거 없어진 단톡방이니까. 오늘 오전에 갑자기 여기서 올라왔어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개혁신당에서. 이거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사라진 새로운 미래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내 상황을 지금 어쨌든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지난 주말에 뭐 그걸 갑자기 취소하고 이 나왔던 것이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보면 그렇게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 이분을 공천을 이 지역에 하면 다른 분은 컷오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개혁신당은 이준석 계파와 이낙연 계파 뭐 이런 분들이 지역구가 겹쳐서 막 싸운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뭐 비례대표 순번 정도야 뭐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크게 공천 관련해서 갈등은 없겠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거지는 것이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우리 감정적인 부분이 서로 이 양 대표 사이 혹은 그 부분 그 세력을 같이 하는 그 계파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건드려진 것 같고 그 감정적인 부분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어서 더 강하게 어떤 메시지들이 외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정국이 교수님, 예. 교수님은 앞서 여러 차례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낙연 신당하고 합치면 망한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놓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제가 저 KBC 출연해가지고 틀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비례나 뭐 경북 쪽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나 틀린 거 외에는 제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준석 그 전 대표 지금 대표 가면 망한다 그랬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물과 기름이 섞인 겁니다.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단순 산수 계산을 해가지고 4+4는 8%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 KBC가 준 자료에 보면 10%까지 나오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은 4%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 시너지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긴장감이 형성이 되는데 결국은 저 디테일하게 보면 이겁니다. 이낙연 대표 진영에서는 자꾸 외연 확장을 위해서 진보 쪽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거 계속 끌어들였다가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도 그 젊은 보수들이 많이 몰려가 있는데 그 특정 진보 정치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위기 의식을 느꼈고 여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메시지를 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을 합당한 이유에 못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문제 하면 또 어젠다 세팅을 했죠. 그다음에 여성들 그 경찰이라든가 군인들 이런 데 대한 어떤 여성들에 대한 정책 강화 이런 걸 냈는데 그 이유를 못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은 내자 뭐 그다음에 실권을 달라 이렇게 그 난리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두 사람 다 배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외롭고 힘들더라도 고난의 길을 양쪽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저는 호남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 쉽게 등장할 수 있고 이준석은 젊음과 그 패기 그다음에 권력에 맞선 그 용기로 충분한 지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당 합의문을 깬 건 이준석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재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준석은 오로지 3번을 얻기 위해 합당했는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준석은 신당 지지자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냥 혼자 걸어도 되는 길이었는데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관심을 끕니다.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다 극적 봉합하는 게 이준석 특기다. 집 뛰쳐나가는 게 취미인데요. 이런 의견인데 권오현 부위원장. 네. 이제 같은 당을 했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보면 깰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뭐 모시던 뭐 전 당 대표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이제 행적들을 보면 바른미래당으로도 나갔었고 예. 거기서도 이제 또 분당이 됐었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지금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그 허들 넘기는 나갔다기보다는 이제 쫓겨났다는 게 맞는 표현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나가셨으니까 저희는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못 나간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이제 뭐 당 대표 총리를 할 만큼 자기가 그 우두머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을 거고 그 몇 주 전에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들지 않을까 잡탕이 돼 버린 그 상황에서 그 어느 분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따라서 그 정책적인 당의 색깔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 이제 권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현주 부위원장. 네. 그 이낙연 지금 공동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신당의 정치 생명이 달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실패하면 그렇죠. 글쎄요. 예. 차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사실 위기이죠. 예.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나갔던 이제 명분들이 지금 많이 좀 빛을 발했죠.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워낙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탈당하셔서 뭐 제3지대를 만들어서 거대 양당의 어떤 대안이 되겠다. 뭐 이런 명분으로 다들 모이신 건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주도권 다툼하는 모습밖에는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에게 뭐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다 위임한다는 건데 사실 선거에서 캠페인하고 정책 결정 빼면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권을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당연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이게 화학적 결합 자체도 불가능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갈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남녀간의 결혼과 이혼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사실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인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네, 이번 사태를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성 정치에 때가 많이 묻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그 며칠 전부터요 계속 이제 합당하고 난 뒤에 그 현역 의원들 얘기를 많이 해요. 뭐 5석이 되고 뭐 어쩌고 다음 주 뭐 6석이 되고 한다. 결국은 이 현실 정치를 해보면 이제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뭐 당 운영이라든가 쉽겠다 이런 기성 정치에 때 묻은 걸 많이 본 것 같고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뭐 현역 의원 한 명 없이 단기 필마로 본인이 대권을 거머쥔 다음에 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롭고 그 고독한 길을 못 걸어가고 현실 정치에 묻혀가지고 때가 묻고 말았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이영규 기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향후 이 신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보면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대부분 독자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지지자들의 생각을 보면 그 정치인들의 행동을 예측하기에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지금 대표 쪽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일까? 또 이낙연 대표 측은 어떨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향후 행보도 좀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